자, 이 지지율 관련해서 청와대는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지난주 뭐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쇄신 일신하는 각오로 새롭게 일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거 뭐 대부분 진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일종의 정치권의 갈등.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도 이제 청와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법에 명시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제청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을 깼다는 거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법대로 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이 충돌하면서 그것도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 최선호 의원께서 얘기해 줬듯이 안팎의 어떤 하락 요인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도 그렇고요. 제일 컸던 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사실 시장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좋지 않기 때문에 당정청이 만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이 종부세 부분들은 대폭 손질을 하고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나름대로 서로 그 이견 없이 가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의 반발이 세다라는 게 저는 주요 하락 포인트인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 문제도 분명히 젊은 층들에게는 나름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다음에 내적 요인으로는 전대가 끝나고 났는데 아직도 뭔가 봉합되지 않고 봉합되는 모습보다는 내부에 또 균열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조짐들 이런 게 이제 컨벤션으로 오지 못하고 호남 지역의 이 응답률이라든지 부정적 면을 좀 많이 대폭 가져온 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조사 기간이 8월 18일부터 20일이에요. 8월 17일날 전당대회가 끝났거든요. 여권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또 여론조사가 돈다는 것은 응답하는 게 이제 호남 쪽은 지쳤을 거예요. 이 치열한 전당대회 속에서 여론조사 응답하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수치라서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해서 뭐 청와대도 조금 나름대로 긴장해야 되는 건 분명하나 저는 한 1, 2주 있으면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그건 기대도 좀 섞여 있는 거죠. 네, 이제 일단 당정에서 이 세제 개편안을 대폭 보완 수정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이런 신호들이 전달되는 한 1, 2주 걸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게 이번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죠. 안 됐으니까요. 주말에 나왔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김현덕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난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용산 정원에 아파트를 짓는 그 아파트 공급하는 부분 갖고 장관과 서울시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했던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됐던 그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민석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대표를 좀 무리하게 당대표로 만들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호남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겨서 대표가 된 건데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분열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과연 이 정권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거칠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반감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영주 소장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그래야 재밌지 않아요? 지금까지요, 모든 전당대회가 끝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단 1%라도 다 올라요. 그런데 어떠한 뭐 논란이 있었는데 당정청 회의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지지율 떨어진 거 1, 2주면은 복귀될 거예요.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많은 국민들과 지지층이 기대감을 가져요. 야,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동안 당대표 없어가지고 우리 얼마나 지지멸렬했냐. 우리 한번 뭉쳐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재명 정권 뒷받침 잘해보자. 이재명 정권 잘하겠지. 민심 받들겠지. 이런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여론조사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서영주 소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당원분들과 청와대, 민주당에 계신 정치인분들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지, 행보, 여러 가지 정책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요. 이 지지율 하락 현상 고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힘들어요. 예. 정말 제대로 잘 분석하시고 원인 대처 방안 제대로 잘 내놓으셔야 합니다. 예. 이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올리기는 참 어려운데 한번 네. 떨어지고 나면 이거를 그 하락세를 멈추거나 다시 반등시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게 역대 정부가 다 보여줬거든요. 그럼요. 이거 지금 다 잡지 않으면 아마 40선까지 만약에 무너지고 30%대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국정 동력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쉽지 않은 국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권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님 네. 말씀을 저는 그 뭐 집권여당 장 소장 보면서 얘기하시죠. 저보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 예. 청와대도 깊이 새겨 들어야죠. 예.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들을 만한 얘기인데 사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계속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이재명 정부가 국민 눈치는 많이 봐요. 대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면 우리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리가 아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앞서서 김민석 대표가 지지층 내에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것들도 저는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지 않냐. 그리고 호남의 지지율의 하락은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상흔이 컸어요. 네. 예를 들면 호남이 김민석 이 대표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상 최고위원회 팀 정청에 세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상실감도 있었지 않나. 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바뀌는 게 없었네. 라는 부분도 호남의 어떤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분석이 돼서 좋은 말씀을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좀 듣고요. 그다음에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2주 뒤를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 전망이 맞을지 한번 2주 정도 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석 대표가 어제 당정청회의가 있었는데 이 총리 공간에서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김민석 총리가 있던 데죠. 그래서 어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저기 있다가 이거 왔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아우, 어려웠어. 혼자만 가지고 아직. 그래도 아직은 여기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 총리께서 이게 어느 편인지 압박을 하시는데.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제 개편안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사실상 구별하지 말고 거의 같이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세제 개편안 좀 수정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때그때 저희가 또 따라가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